MRI 30호에 찍은 허리, 법원이 본 진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 한 번에 무려 5천만 원의 치료비, 그것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하면서요. MRI를 무려 30번이나 찍은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배신당한 거라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후 42살 김민수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봄날 오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살짝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속 10km도 안 되는 속도로 뒷차가 살짝 부딪혀 온 거예요. 범퍼에 긁힌 자국만 남았을 뿐 차체 변형도 없는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별거 아니겠다 싶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민수 씨 목과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집 근처 A 정형외과를 찾아갔어요. 의사는 경추 및 요추 염좌, 쉽게 말해 목과 허리빔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2주간 물리치료를 권했습니다. 민수 씨는 성실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의사는 MRI 촬영을 제안했고 결과에서 경미한 디스크 돌출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민수 씨의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며 석 달마다 MRI 재촬영을 권유했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일하는 회사원이었던 민수 씨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더 악화되면 어쩌나 싶었죠. 그는 의사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MRI를 7번 찍었어요. 촬영 한 번에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숫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A 병원 의사는 이번엔 신경주사 치료를 권했어요. 한 번 맞는데 150만 원, 민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동의했습니다. 6개월 동안 총 10번의 신경주사를 맞았고 어느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3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21년 8월 보험사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치료 기간이 너무 길고 같은 검사를 반복하고 있어 의심스럽다는 거였어요.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받았고 자문의사는 통상적인 염좌 치료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보험사는 그 이후에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불안해진 민수 씨는 다른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했습니다. 비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이 그동안의 진료 기록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셨대요. 이 정도 염좌라면 석 달이면 충분히 호전됩니다. MRI를 이렇게 자주 찍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신경주사도 과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민수 씨, 그제야 자신이 과잉 진료를 받았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2021년 11월 민수 씨는 A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 즉 법원에 배상을 요구하는 서류를 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행위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A 병원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한 행위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였느냐 아니면 과도한 과잉 진료였느냐, 바로 이게 쟁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모두 언젠가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하죠.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요. 만약 의사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반복해도
환자는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보 격차, 그리고 그 격차 속에서 발생하는 신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와 직결된 이야기예요. 원고인 민수 씨 입장에서 먼저 들어볼게요. 민수 씨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제가 의학 지식이 있나요?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필요 없는 치료였다니 저는 피해자라고요. 실제로 다른 병원 교수님과 의료감정 전문의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MRI 30회는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신경주사 10번도 과도하다는 거였어요. 더구나 진료 기록을 보면 민수 씨가 통증이 좀 나아졌다고 했는데도 촬영 일정을 기계적으로 잡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민수 씨 측은 이게 환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수익 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병원 측 주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장은 법정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아프다고 하셨어요. 의사로서 환자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 사실 쉽게 반박하기 어렵죠. 실제로 디스크 돌출이 확인됐고 이를 방치했다가 더 나빠졌다면 그건 또 병원 책임이 됐을 테니까요. 모든 치료에는 환자 동의가 있었고 충분히 설명도 했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진료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였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수 씨 손을 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A 병원 측에 손을 들어주실 건지 여러분의 직관을 믿고 참여해 보세요. 투표를 마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자, 실제 판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긴장되시죠?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A 병원은 원고 민수 씨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의료감정 결과를 신뢰했습니다. 해당 분야 20년 경력의 전문의가 내린 감정 결과였거든요. 감정서에 따르면 경추 및 요추 염좌의 통상적 치료 기간은 2달에서 석 달이며 MRI는 초기 1번, 증상 변화 시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는 게 의학계의 일반적 견해였습니다. A 병원이 시행한 MRI 30회 중 22회는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민수 씨가 통증이 좀 나아졌다고 진료 기록에 적혔는데도 촬영을 계속한 게 확인됐어요. 신경주사 10회도 과도했습니다. 이 정도 증상에는 2~3번이면 충분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같은 시술을 반복하며 회당 150만 원을 청구한 건 환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초기 진료와 일부 검사는 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디스크 돌출이 있었고 초기 MRI와 기본 치료는 필요했다고 본 거예요. 또 환자 스스로도 치료에 동의했던 점을 감안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7 1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했어요.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므로 의사는 더 높은 수준의 설명 의무를 진다고요. 그래서 전체 치료비 5천만 원 중 의학적으로 불필요했던 2,200만 원에 대해 병원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묵직합니다. 첫째, 의사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검사가 왜 필요한가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3가지 질문만 해도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둘째,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비용이 눈에 띄게 많이 나오면
다른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건 의사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셋째,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과잉 진료가 의심된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나 소비자 단체의 상담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2,200만 원 배상 적절하다고 보셨나요? 아니면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주셨을 것 같으신가요? 버딩민은 앞으로도 여러분 삶과 가장 가까운 판례들을 쉽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